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에 영입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계 진출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법복 정치인, 정치판사 논란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갑 한국당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인데요. 장동혁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사님 나와 계시죠? 네, 장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계 진출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가의 방향을 정하거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우리의 정치 현실이나 국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음, 제가 조금 더 사법부보다는 적극적인 입법부에 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전 유성갑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법관 생활을 처음에 대전에서 시작했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 유성 지역에서는 한 15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선택한 유성갑 지역은 지금 새롭게 커나가고 있고 매우 젊은 도시로서 교육에 대한 그 요구가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조금 참신하고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그리고 음, 제가 행정공무원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유성갑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영입된 케이스가 아니라 자진 입당한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판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영입 제한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 전에 뭐 당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예, 뭐 사퇴 시한이 임박해서 더 결심을 늦출 수가 없어서 네네. 사퇴 시한이 임박해서 음, 사직을 하고 네. 제가 입당을 하고 네. 지금 제가 지역구를 정해서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이제 그 법복을 벗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총선 네, 출마를 선언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바로 이제 판사직을 수행하다가 바로 정계에 뛰어드는 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 지금 저 외에도 다른 판사님들도 현직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법관이 현직을 떠나서 곧바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때 근데 그 비판의 핵심은 법복을 입고 있으면서 또 어느 분이 표현했지만 법복 정치를 했었는지 네. 아니면 법원을 나와서도 그 법복을 들고 내가 판사 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을 무기 삼아서 네. 법복을 들고 나와서 정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비판이나 그런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법관으로 근무할 때 아무런 정치적인 논란이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인 행동이나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네. 또 법복을 벗고 나와서도 법관으로서 있을 때 그런 행동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 논란이나 그런 문제됐던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법복을 벗고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좀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예. 네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가라 네네. 가지 마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부가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때 정말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 예. 법복을 벗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휴직이라고 할까요? 완충기는 거치고 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측면 외에도 그냥 그 자체로서 예. 법관이 현직을 떠나서 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 때는 음. 그동안 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그 자체로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안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관련된 질문인데 그 판사님께서 법복을 벗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그 해왔던 재판 중에 하나가 이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그 고소 맞습니다.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중요하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는 봐야겠지만 이것이 갖는 어떤 그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중간에 이제 그 판사님 개인적으로는 중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법복을 벗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벗은 거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인사 이동이 있게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는 인사 희망원을 제출할 때에 고법판사, 지금 말하는 고법판사나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재판은 자연스럽게 늦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2월 달로 재판기를 잡았었는데 제가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분이 와서 사무분담을 하고 사건을 파악하는데 사건 진행이 한 4월 달 정도 저는 기일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제가 사직을 함으로써 수년되는 재판 기간 한 2달 정도인데 뭐 물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그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 2달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울 수는 있을 것인데 네. 하여튼 저는 그 2달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걱정하시거나 비판하시는 것은 제가 그것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예. 전에 이제 그 판사님께서는 그 비록 이제 그 정계 진출을 선언했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 그 판사로 있는 동안에 뭐 다른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증 차원에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전두환 씨 사건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이 네. 과정에서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걸 두고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라도 이런 어떤 판사님의 당시 이런 판단이 지금 판사님의 총선 출마 결심, 그다음에 예. 어떤 특정 당적의 선택 이런 거고 연관되어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혹시 우려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뭐 제 기사를 보시거나 뭐 이렇게 보면 네. 제가 현실 정치에 생각을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사직하기 뭐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현실 정치를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재판 진행을 하거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 나중에 그것이 내가 어떤 정치를 하거나 당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저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다. 예,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당적을 선택한 것을 두고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뭐 저로서는 뭐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전부터도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해받지 않도록 네.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든 공판 기일이든 그 어떤 기일에도 대법정에서 다 공개 재판을 해왔고 판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말씀을 그럼 이어가면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것이 정당한 판단이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라면. 저는 뭐 다른 그런 뭐 제가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그런 거 고려 없이 네. 저는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허가를 했었고 그 재판에 제가 처음부터 재판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다른 판사님이 그 전에도 재판을 했던 것을 제가 이어서 받아서 재판한 것인데 예. 그 전에 피고인 측에서 서울 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검찰 측의 입장이 이 사건은 충분히 불출석 재판도 가능한데 굳이 이송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검찰 쪽에서.
예, 그런 의견을 이미 제시했었고 그러면 그다음에 불출석 재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찰이 먼저 제시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 이송 신청이 있었을 때 그런 의견을 네, 냈고 예, 그다음에 사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 방어권을 포기하고 또 변호인도 있고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다른 뭐 피고인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네. 저는 충분히 불출석을 허가할 만한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지금 저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네. 알츠하이머 네.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동영상은 보셨죠, 판사님? 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령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고령이라는 판단에는 그러니까 멀리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신체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그건 고려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국민적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제가 그 불출석 허가를 할 때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고령인 것만을 고려하거나 음흠. 그분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뭐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서 그런 네. 것이 아니라 예.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네.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고 음흠.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거나 그런 것이 불출석 허가를 뭐 취소할 만한 사정까지는 네.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점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냥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판사님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 판사님이 네. 심리를 진행해 오셨고 판사님의 손으로 막 판결을 내려보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뭐 저는 뭐 제가 뭐 선고를 해야 되겠다, 뭐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이 네네. 뭐 법원의 사무분담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 개인이 선택하는 물론 게 그렇게 아니라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왔던 사건이고 저는 검찰과 또 변호인 측, 피고인 측과 협의해서 계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심리를 진행해 왔었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뭐 갑자기 결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2월 달 것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일을 네. 잡았다가 네. 뭐 갑작스러운 사직 때문에 뭐 그 알겠습니다. 기일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어제 인터뷰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에 영입된 그 전직 판사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정계 진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로 지금 사법개혁이 기묘한데 지금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점을 꼽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현실 정치를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로지 사법 개혁뿐만은 아닙니다. 네. 뭐 제가 교육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개혁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 그렇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뭐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법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는 그분들과는 좀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좀 그럼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좀 그 결을 달리하는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혁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사법행정 회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정치가 법원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요. 이제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다른 걸 두고만 하시는 말씀이시죠? 뭐 그런 걸 포함해서요. 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의 이제 그 문제점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료화를 꼽던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법부가 관료화 뭐 그건 결국은 행정처를 두고 네. 사법행정 전체를 두고 하는 건데 저는 사법부가 관료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네.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